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성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인사이트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연착륙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요. 가능성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예상한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하지만은 연착륙 확률이 기존의 80%에서 50%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올해 2.3% 성장을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2.1% 성장을 예상을 하면서 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을 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대해서 조금은 경계를 표출을 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는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 2차례 대비해서 조금 더 많은 올해 3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즉 경기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도 모건 스탠리에서는 굉장히 좀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연말 S&P 500 지수의 타겟이 4,500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뭐 한 5,200, 5,300까지 가고 있는 그런 지수를 감안했을 때는 연말까지 약 한 15% 정도 하락을 여전히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투자처로서 어디를 가야 할 것이냐를 좀 살펴봤을 때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일본을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성장과 인플레이션 그림이 모두 다 좀 개선이 되고 있고 매우 저렴한 엔화를 주목해 봐야 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같은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어떤 인사이트를 저희가 좀 뽑아낼 수 있을지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감 속에서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경기에 대한 전망인데요. 이 상황에서 투자 방향성을 어떻게 좀 잡아야 할까 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힌트를 찾아보고자 한 그런 소스는요. 이 1분기 13F 공시였습니다. 바로 글로벌 주요 헤지 펀드들의 1분기 간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그런 공시가 되겠는데요. 이 공시가 물론 이제 시차는 조금 있지만은 그래도 주요 투자의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주요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보면요. 소비 심리가 좀 둔화할 것이다라는 점을 이 투자 구루들도 경계를 하고 좀 무브를 가져온 모습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이제 레이 달리오 분산 투자, 올웨더 전략으로 좀 유명한 투자의 대가가 되겠죠. 그리고 신흥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또 많이 하는 투자자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분기에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봤더니요. IT 비중을 크게 늘렸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분기에는 비중이 5.3%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술주 비중을 13% 이상으로 많이 늘렸던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였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요. 테슬라를 뺀다면은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을 모두 다 이번에 좀 매수를 했음으로 드러났고요. 반면에 이제 소비재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가져왔던 달리오였는데 비중이 전분기에 30%대 중반에서 이번에는 29.8%, 30%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좀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투자의 대가는요. 리를 워런 버핏으로 또 불리는 빌 에크먼,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고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집중적인 그런 종목을 찍어서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로도 유명한 그런 분인데요. 이번 공시 전에 이미 이 로우스, 홈디포와 함께 뭐 인테리어와 관련한 그런 업체가 되겠죠. 이 지분을 모두 다 매도했음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공시를 또 추가로 보면요. 치폴레의 비중을 줄였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빌 에크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미국 경기의 경착륙 우려를 좀 위험을 제시를 했던 그런 투자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 역시 소비 심리의 둔화를 좀 점친 그런 무브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레이 달리오와 빌 에크먼 두 사람 외에도요. 1분기 13F 공시를 좀 종합을 해봤을 때는 물론 엔비디아라든지 메타 플랫폼스,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 AI 수혜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 포지션이 나왔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은 헤지펀드들이 최대 매수했던 7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들 종목들의 주가가 워낙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 내에서 IT 비중은 늘어났음이 이번에도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비재는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종합을 해보자면은 결국은 경기 관련 위험을 기술주, 특히 빅테크로 방어하는 트렌드를 저희가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수치를 좀 살펴보더라도 최근 몇 분기간 고금리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빅테크들은 이자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많은 영업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고이자 비용을 상쇄를 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종목과 관련한 헤드라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개인 주식 투자 열풍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로빈후드가 급등을 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주식 투자 플랫폼이죠. 로빈후드의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날 무려 12%나 급등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더블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BOA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로빈후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언더퍼폼에서 매수로 2단계를 상향 조정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회사의 유기적인 성장이 가속화됨이 관측이 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기 실적의 신장세를 좀 감안을 한다면은 현재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 실제로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암호화폐 거래량이 많이 좀 증가를 하면서 전망치를 넘어선 분기 매출도 그렇고 주당 순이익은 뭐 한 3배 정도 넘는 그런 수치를 발표를 했었네요. 이렇게 굉장히 좋은 수치들을 좀 발표를 한 바가 또 있었습니다. BOA에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었냐면요. 개인 투자자들의 트렌드가 지난 2021년 피크를 친 이후에 금리 인상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약세장을 맞았었죠. 그러면서 23년도까지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26년도까지도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풍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점을 좀 더 살펴봐야 할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 투자 열풍이 과연 현재 진행형일까 그리고 전망은 어떻게 될까 한번 현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미국에서의 개인 투자 트렌드는 아직도 좀 살아 있습니다. 우선은요. 작년도 사실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많이 기억을 하듯이 지난 2021년도에는 굉장히 좀 화랑 시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 해에 가장 많은 개인 자금이 증시로 들어간 날의 금액을 살펴보면은 14.2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도에는 조금 줄어들어서 13.2억 달러로 이 기록이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작년만 보더라도 2월 달에 이제 최고 기록이 나왔는데요. 2021년을 뛰어넘는 15억 달러 넘는 하루에 개인 자금이 증시에 들어갔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작년에도 트렌드가 나쁘진 않았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계열을 펼쳐서 장기 트렌드로 좀 보더라도 금융위기 이전에는 약 한 65%까지 미국의 성인들의 이 주식 투자 비중이 높아졌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미끄러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2020년도에 55%였다가 21년도에 58%, 그리고 작년에도 61%로 이렇게 꾸준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화랑장 속에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주식 참여 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화랑장 속에서도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 그 일시적인 모습도 좀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요. 반달 리서치에 따르면요. 4월 달에 개별주 매수, 특히 이제 기술주에 대한 매수가 좀 부진했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세금 이슈, 4월 중순에 이제 미국에서는 주식 관련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기한이죠. 이를 감안해도 조금 부진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렇게 개별주에 대한 주식 매수가 조금 부진했어도 ETF에 대한 매수 수요는 충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증시에 대한 자금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공짜인데 어떻게 돈을 버나, 이 구조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수수료가 없는 중개 앱 역할을 로빈후드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문 정보를 증권거래사에 보내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즉 ETF든 개별주든 이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많아지면은 로빈후드에 좋다. 그리고 앞서서 또 말씀을 드렸듯이 가입자 수가 많아질수록 돈을 더 잘 버는 그런 구조입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작년에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한 이후에 이익이 꾸준히 좀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미국의 이 개인 투자 트렌드와 함께 로빈후드의 이 주가 트렌드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